최재형 감사 원장님은 살아오신 인생 자체가 감동 드라마 그 자체입니다.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셨고 아버지가 해군 대령으로서 6.25 참전 용사셨고 자신은 감사원장이고 군을 장교로 예편해가지고 모두가 3대가 모두 병역 의무를 필한 복이 드문 가정입니다. 3대입니다. 할아버지 독립군, 아버지 해군대령, 그리고 본인. 그 정도 가지고 이분한테 감사원장으로서 이분한테 대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러나 이분이 살아오신 족적은 그 자체로 대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감동 스토리를 가진 분이 그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몸소 자신의 철학을 보여주신, 자신의 희생을 보여주신 그런 분이 한 번쯤 대통령이 되셔야 합니다. 부친부터가 애국자 집안이셨고 나라를 걱정하셨고 자신의 몸을 나라에 내 던지셨던 분이십니다.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큰 바람이 불면 구름이 입니다. 그 구름이 일면 용이 성천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큰 바람이 불고 있고 또 구름이 일고 있으며 용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훌륭한 분도 많습니다. 우리 우파에는 보석 같은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최재형 감사원장님을 대하고 나면은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대한 해협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던 6.25 때 북한군이 부산으로 상륙작전을 하러 내려왔을 때 그걸 물리쳤었던 분이 바로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십니다. 최영섭 예비역 대령이 아버지가 아들이 감사원장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런 글을 적어주셨다고 합니다. 이건 최영섭 대령의 친필입니다. 단기 출진, 홀로 진을 나서는데 불면고전 힘든 전투가 될 것이라. 그러나 천우 신조, 하늘이 덮고 신이 도우매, 이분은 기독교 집안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에 탕정 구국, 마침내 어려움을 평정하고 나라를 구할 것이라. 이 글을 써주신 게 수년 되었습니다. 아들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아버지 최재형 대령이 써주신 글입니다. 단기 출진 불면고전 천우신조 탕정구국. 멋진 아버지입니다. 멋진 아들이고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인생은 그 자체로 드라마였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동생 최지민 의사입니다. 이분은 서울 양조동에서 사학과를 운영하는데 나하고 형은 특별한 추억이 없다. 병원에 환자들 외에 다른 사람이 많아서 곤란하다면서 기자들의 접근조차도 꺼립니다. 동생이. 그러면서 때마침 이날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생일이어서 최재민 동생은 형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기자한테 읽어보라고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 메시지입니다. 미션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미션은 임무라는 뜻이죠. 사명. 형이 감사원장으로서 지금 국가 현안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형에게 부여된 미션이죠. 그 미션을 사심없이 무엇이 최선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현명히 판단해 달라는 당부를 담은 겁니다. 이런 간단한 메시지 외에 형과 전화통화도 안 합니다. 혹시라도 불리익이 갈까 봤어요. 동생이 형한테 전하는 생일 메시지가 미션이었습니다. 미션, 사명. 감사원장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 어떤 부탁이나 그런 것도 없이 형한테 동생이 미션을 강조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동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이날은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날이었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 과정과 관련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한 적이 없다면서 여당 의원과 설전을 벌인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최재민 동생 원장은 국회 출석을 앞두고 있는 행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메시지 속에는 마틴 루터의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그 글에는 Here I stand, help me God 이라는 말이 딱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Here I stand, help me God.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제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서 있사오니 이런 겁니다. Here I stand. 제가 여기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주여 저를 도우소서. 마틴 루터가 파문을 당했을 때 그때 황제는 하루의 시간을 더 줍니다. 신념을 버려라. 다음 날부터는 황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교황 앞에 서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 있겠으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육신은 저 사람 교황한테 속해 있지만 제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저를 살펴주십시오. 그때 썼던 말이 Here I stand, help me God.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 말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만 믿고 가라. 최재형 감사원장이 꿋꿋할 수 있었던 데는 이런 아버지와 이런 동생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두고 여권과 청와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 감사원장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바로 그 정신입니다. Here I stand, help me God. 종교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 불교도였고요. 불교도에도 비슷한 문구가 있을 겁니다.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러 가지 부정도 잡아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정기기관 감사를 15년 만에 부활시킨 것도 또 이를 대통령 직속위원회까지 확대한 것도 모두 최재형 감사원장의 소신과 원칙, 의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어떤 감사원장도 하지 않던 일, 즉 청와대를 감사한다. 이 때문에 감사 사각지대를 없애고 권력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그의 취임 직후 일성도 다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구나.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은 해군사관학교 부교장을 지낸 최영섭 예비역 해군 대령입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영섭 대령의 사남 중 차남입니다. 이분이 바로 신화적인 우리 해군 역사에서 바로 신화였습니다. 북한군이 부산 앞바다로 상륙작전하러 올 때 육군에 백선엽 장군이 있었다면 해군에는 최영섭 대령이 있어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대한해협해전의 실질적인 주역이었고 그 승리를 승전으로 이끕니다. 그 당시 만약 대한해협 전투에서 우리가 졌더라면 최영섭 당시 함장이 졌더라면 우리나라는 아마 적화되었을 겁니다. 모 기업의 고문으로 있는 연수원 동기, 최재형 감사원장과의 연수원 동기는 이렇게 회고를 합니다. 상무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최재형 원장은 제 옆 내무반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연수원 기수에서 가장 많았던 학번이 77학번이었는데 최 원장은 고시가 늦은 편이 아니었지만 7호 학번으로 학번상 연장자에 속했습니다. 어느 날 최 원장 내무반에 있는 녀석들이 요령을 피워 단체 기업을 받더라고요. 그러면 분대장으로서 화가 날 법도 하잖아요. 나이도 어린 녀석들 때문에 기합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최 원장은 아무런 불평 없이 그들을 다독거리더라고요. 오히려 행군할 때 힘들어하는 동기들이 총이나 군장을 대신 매주기도 하고요. 생색은커녕 아무 말 없이 묵묵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런 숨은 영웅이 요즘도 있나 라고 물어보니 다른 동기가 몰라서
경기고등학교 다닐 때 몸이 아픈 친구를 업어서 등교시켰던 바로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때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최영섭 대령은 감사원장은 정말로 신화 같은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그 스토리가 전부 다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영석 감사원장이 어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하굣길에 신촌 부근에서 최영석 감사원장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 소아마비 걸린 친구를 업어서 등교를 시켰습니다. 이 최영석 감사원장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안에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명훈이었다고 합니다. 최 원장이 학창시절 소아마비 친구를 2년간이나 업고 등교했다는 일화는 이미 유명합니다. 이 일화 속 친구가 바로 강명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인 두 사람이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그리 대수로울 것이 못됩니다. 사법시험 나란히 합격하는 경우야 얼마든지 있겠죠. 그러나 소아마비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강명훈 군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업어서 등하교 시키면서 같이 공부해온 최재형 군을 이걸 우연이라고 본다든지 우정이라고 보기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명훈이 학생하고 최재형 감사원장하고 처음 만난 것은 명훈이 보인중학교 3학년 때 재형이 경기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이던 72년 봄이었다고 합니다. 둘 다 교회에 다니던 시절 이들은 신촌 장로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학년은 하나 위였으나 나이는 명훈이와 동갑이었던 최재형은 지체가 부자연스러우면서도 구김살이 없는 명훈이가 신기하게 느껴졌고 사지가 자유로우면서도 때로는 좌절하기 잘하는 자신이 오히려 부끄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 날로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 일어서지도 못하는 친구를 업고 많은 버스를 타고 등하교를 시켰습니다. 최재형은 스스로 친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등에 엎인 명훈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했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공중변소나 화장실이 있을 법한 장소가 아무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명훈이 친구는 등에다 실례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이 친구가 우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 눈물을 다 큰 녀석이 길거리에서 실례를 했다는 부끄러움에 나오는 눈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감추고 스스로 극복하려고 했던 신체의 결함이 사소한 곳에서 아픔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그날 밤 둘이는 명훈이 집에서 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아이들이죠.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논하기 시작했다는 점, 우리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성숙했던 아이들이었던 겁니다. 대학 시절에도 서울대학교를 같이 갔는데 대학 시절에도 기숙사에서 강의실까지 계속 업고 다녔다고 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오랫동안 출석해온 신촌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로 최재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즘 한국 교회 내에서 장로라고 하면 덕스럽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장로가 어떤 계급처럼 일반 신도들과 다른 계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 이야기입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서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인품을 대부분 학습된 겸손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최재형 장로님은 참으로 보기 드문 분입니다. 어떻게 보기 드뭅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최재형 장로님은 신앙과 삶이 괴리가 되지 않았어요. 똑같다는 이야기죠.
아름다운 사람이라 해도 가까이서 보면 흠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아니에요. 늘 한결같고 소탈해요. 이분은 자기만의 분명한 원칙이 있고 그것이 일관됩니다.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판사들이 다 이런 건가? 법관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좀 웃길 수 있지만 이분만큼은 법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까? 목사님의 답변. 올해 초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돌아가셨을 때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변변한 직장도 없고 가족도 몸이 안 좋은 아들만 있는 분이셨어요. 보셨다시피 우리 교회, 신천교회는 굉장히 서민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집사님께 잘 보인다고 해서 어떤 이득을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최재형 장로님은 그분 장례식에 오셨어요. 현직 감사원장이 장례식에 오신 거죠. 이미 조화를 보냈음에도 얼굴만 내밀고 가신 게 아니라 계속 자리를 지키셨어요. 장로님은 교회 내의 모든 경조사, 특히 조사에는 빠짐없이 다 참석해요. 장로라는 책임감이 그랬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니까 4년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때 최 장로님이랑 필리핀에 선교를 갔었어요. 필리핀 같은 곳에 선교를 가면 어린아이들이 정말 많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준비한 선물도 다 동이나 아이들을 돌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장로님께 포화 상태라서 더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정도 있고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애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돌아가겠나.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면서 준비해간 바람개비를 하나씩 나눠주시더라고요. 바람개비 중에는 행사하느라 구겨진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빨리 애들한테 줘서 돌려보내야 하는데 최재형 장로님은 바람개비를 하나씩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구겨진 걸 일일이 편 다음에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나눠주신 거죠. 이분 정말 감동 스토리가 너무 많아서 다 읽어드리면 시간 참 많이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감동. 최재형 감사 원장님은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입양한 아들입니다. 그 입양한 아들이 지금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최재형 감사 원장님은 가슴 속으로 아이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슴으로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며느리가 서울 이거는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며느리가 서울 동대문 근처에 고아들을 기르는 기관에서 봉사를 했어요. 거기서 핏덩어리를 맡아 1년 정도 봉사 차원에서 키웠는데 그때 정이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심을 한 거죠.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아이가 지금의 둘째 아들이에요. 제가 재영이한테 그랬어요. 최재형 감사원장한테 그랬어요. 내 나이가 이제 50줄에 접어드는데 괜찮겠냐? 재영이 부부는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더라고요. 최영섭 대령은 손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영이 첫째 아들이 나처럼 해군에 입대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사격에서 1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갑판병으로 배정될 때도 10등 이내로 들어갔다고 하대요. 손자 두 놈이 나를 좋아해요. 아버지부터 아들, 손자까지 진심 어린 진정한 한 가족이 되었던 겁니다. 저는 입양하신 분들을 들어봤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가슴으로 낳은 듯이 잘 지내는 분들 많습니다. 최재형 감사 원장님은 더욱 더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여권과 청와대의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때 최재형 감사 원장은 흔들리지 않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 당시에 또 그것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돈 핵심 친문 인사들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에서 매월 자문료로 수백만 원씩 급여처럼 받은 사실을 최재형 감사원장은 적발합니다. 현행법상 비상임 비상금 위원장에게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2017년 문재인 후보 진영 자문기구 출신인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019년 1월부터 월 400만 원씩 총
5,2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걸 전부 지적을 해가지고 주의 또는 통보 뭐 여러 가지 그것을 내놨습니다.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는 이것 말고도 너무 많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모두 다 읽으면 아마 몇 시간을 읽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 왜 대통령이 되지 않나, 되어야 하지 않나.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때가 왔다, 지금이 바로 그 때다, 최재형 감사원장, 그가 움직이면 승부는 정해진다,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제일 위에 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러고 나서 10만 조회수가 넘어가면서 이 영상을, 제 목소리를 음성 변조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가져간 데서 또 몇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제 건데, 제가 보니까 제 목소리가 아니고 이상한 제 3자의 목소리를 음성 변조를 했는데 좀 어설프게 해놨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제 영상 일부 또는 전부 마음대로 퍼가셔도 되고, 음성 변조를 하건 뭐건 제 걸 다 가져가도 됩니다. 왜 제가 그럴까요? 저는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제가 뚜렷한 목표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제가 저작권을 주장해버리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죠. 더 많이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막 가져가기를 원해요. 저는 일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고 가져가면 오히려 박수 쳐줍니다.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연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항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요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